새 법원 서류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블레이크 라이블리, 저스틴 발도니와의 분쟁에 연루됐고 그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아마도 블레이크 라이블리 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논란이 터지기 직전에 뒤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 문자들은 훨씬 더 방대한 증거 자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증인 진술과 사적인 반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저스틴 발도니 관련 수백만 달러 법적 분쟁 중에 어떤 문자를 보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한동안 다루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법원 서류에 드러난 메시지들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들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는 이 할리우드 분쟁에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건이 터지기 직전 스위프트와 라이블리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듯한 솔직한 비하인드 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블레이크 라이블리 대 저스틴 발도니 소송에서 막 공개된 대규모 새로운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수십 개의 증거 자료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비하인드 노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최근 할리우드에서 있었던 치열한 싸움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 사건을 요약하겠습니다. 영화 Is Ends With Us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 저스틴 발도니 감독입니다. 저스틴 발도니는 공동 주연이기도 했고 라이블리는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인 웨이페러 스튜디오를 상대로 촬영 현장에서의 유해하고 성희롱적인 환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신을 음해하고 영화 주도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달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맞소송은 발도니가 라이블리를 상대로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도니는 여전히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1년 넘게 계속된 복잡한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드라마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류는 추측이나 소문, 암시를 넘어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기록된 그들 자신의 말로 보이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서류에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전 절친 테일러 스위프트의 문자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스위프트가 라이블리 편을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셨다면 테일러가 실제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말이죠. 이 문서들 때문에 그 질문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서류에는 저스틴 발도니가 레인 윌슨 등 친구들에게 보낸 사적 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자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언 레이놀즈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마비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5시간 넘는 회의 중 발도니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증인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3시간짜리 사이드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선은 상황을 조금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원래 엄청난 히트작이 될 예정이었던 작품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콜린 후보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Is Ends With Us의 영화화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저스틴 발도니가 감독과 주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여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소송과 법적 서류에 따르면 거의 시작부터 긴장이 있었습니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부적절한 발언과 직업 경계 침해, 적대적 환경 조성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우려를 제기하자 보복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발도니 측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그는 이미 기각된 반소장에서 라이블리가 창의적 통제권을 빼앗으려 했고 대본 수정, 의상 변경,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발하자 라이블리와 그녀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함께 조직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실상 자신을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내쫓기 위해 음해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마쿠에서 무대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말에 뉴욕타임스는 라이블리에 대한 보복 캠페인 의혹을 다뤘고 라이블리는 이 캠페인이 발도니 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었고 이어서 소송이 제기됐죠. 그러니까 라이블리는 괴롭힘과 적대 환경으로 소송을, 발도니는 명예훼손과 공갈로 4억 달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 맞소송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기각됐지만 그는 항소할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라이블리의 원래 소송뿐이며
그 소송은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있던 곳이 바로 거기였고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됐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에 공개된 새 서류에는 단순한 법적 주장뿐 아니라 양측이 주장할 생생한 동시대 증거들, 즉 문자, 이메일, 갈등 당시 사적 반응들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은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 걸까요?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판사가 양측이 비공개로 제출한 많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라이블리 측 법률팀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니 측은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자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발도니의 소속사인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는 이 모든 문자 메시지들을 비공개로 유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 문자들이 사적이며 법적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보고 있으며 해석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블리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발도니가 말한 사건의 시간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들, 특히 기습회의에 관한 것들은 라이블리가 현장 문제와 12개 넘는 안전조치 합의 후에야 나왔다는 것입니다. 라이블리는 2024년 12월 5일 메시지 교환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라이블리에게 발도니 관련 뉴스 기사 스크린샷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생각에 이 벌은 뭔가 올 거라는 것 같아 작은 바이올린을 꺼냈거든. 이에 라이블리는 아니야, 그는 팀이 있을 뿐이야 라고 답했다. 그래, 그의 홍보 담당자 제니퍼 아벨, 스튜디오 커뮤니케이션 팀이야. 이제 소장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다음 메시지는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해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블리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문자나 이메일을 쓰기 전 모두가 의견을 내요. 정말 이상하죠? 다들 참여합니다. 서류에 라이블리 씨가 보낸 그래 라는 문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영광을 받으며 모두의 존경을 받지만 의무는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와 대화하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모두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였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꽃이었으니까요. 스위프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나요? 라이블리는 네, 일주일 뒤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라고 답했고 스위프트는 좋아요, 완벽해요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라이블리는 다시 정말 강렬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모든 것이 그들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와 위선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제출된 서류에 따라 대화가 이어지고 라이블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처럼 늘 들키지 않을 자신감을 느끼고 그가 여성 동맹자로 상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스쿠터는 고개를 높이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스쿠터, 브라운 스위프트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마치 공포 영화 같아요. 아무도 상황을 모르지만 라이블리 장면의 마지막 메시지는 곧 알게 될 거야 인 것 같아요. 이 일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점은 다른 여성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비꼬는 말과 테마 파티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돌아다녀요.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마치기 전에 꼭 언급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사이에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고 해요. 2024년 12월 모든 일이 한창일 때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서 안녕, 그냥 인사하려고 라는 메시지가 와요.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 그리고 테일러가 답장을 해요. 물론 더 긴 메시지가 있지만 테일러가 이렇게 답하죠. 아니, 네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지친 것 같아.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네가 나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어. 그래, 저스틴 관련된 일들이 많았지. 하지만 나도 예전에 이런 일들을 겪어봤고 그게 얼마나 모든 걸 집어삼키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보내준 문자들은 의도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최근 몇 번의 문자들은 200명의 직원에게 보내는 회사 이메일 같았어. 네가 우리라는 말을 18번이나 썼고 네 방식대로 겪는 일을 비판하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빴어. 하지만 그냥 예전처럼 유머 있고 다크하고 평범하게 말하던 네가 그리워. 나한테 자기 자신으로 얘기해주던 친구 말이야. 복수형 집단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마치 집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시리적 거리보다 네가 더 멀게 느껴져. 그리고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렇게 답장한 것 같아.
소중한 고객님,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고객님의 우려사항을 검토 중이며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제이미와 타라의 통화 메모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2024년 7월 25일자이며 제이미 히스는 저스틴 발도니의 프로듀싱 파트너이자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들은 해당 관점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며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제기된 일련의 불만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는 저스틴 발도니가 콜린 후보 소설 판권을 얻어 수년간 개발에 힘썼다고 설명합니다. 2년 반 전 소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곧 자신이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슈퍼스타의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모에는 의상 문제들이 적혀 있고 그들은 이를 주장하며 문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돈으로 전체 의상을 바꿨고 제작이나 대본 수정에 미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메모는 주장합니다. 모든 페이지에 그녀의 손길이 닿았으며 다음 문서는 이 전환점을 설명합니다. 업계 파업 후 라이블리가 세트장 복귀를 위해 보낸 요구사항 목록입니다. 여러 조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예, 저스틴 발도니는 포르노 중독을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논의하지 않는다. 웨이페어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옷을 안 입었을 때 트레일러에 들어가지 않는다 등입니다. 웨이페어 소속 누구도 블레이크 라이블리나 그녀의 팀을 어떤 식으로든 껴안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또는 그녀의 팀은 누드 리허설이나 촬영 시 반드시 폐쇄된 세트여야 한다. 참고로 라이블리는 그녀가 괴롭힘을 당해 그런 조건이 붙었다고 말할 겁니다. 이제 메모는 악명 높은 1월 4일 라이블리 아파트 미팅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것이 큰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언은 그가 과장스럽다며 꾸짖고 이건 그녀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시간 계속됐고 라이언은 다시 제이미와 저스틴을 꾸짖었습니다. 저스틴, 왜 파트너처럼 행동 못하니? 이 증거 대부분은 한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돼. 이 마라톤 회의는 2024년 1월 4일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의 뉴욕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일은 영화 촬영 재개 전날 업계 파업 이후에 발생했으며 제작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평범한 복귀 회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오랜 대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는 영화 프로듀서 안드레아 지아네티의 이 회의 선서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상 증언에서 그녀는 자신이 들어갔을 때 본 장면을 묘사하는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저스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그 회의는 매우 길었고 몇 번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스틴이 안쓰럽냐는 질문에 네, 회의가 5시간 넘었고 그는 눈에 띄게 얼어 있었습니다. 또 베테랑 프로듀서 토드 블랙의 반응도 질문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나요? 그 회의가 경력 중 가장 힘들었다고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회의가 길었던 점, 그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휴식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자료에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사적인 메시지로 보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강렬한 개인적인 감정이 오갔는지 보여줍니다. 2024년 5월 17일 문자에서 레이놀즈가 맷과 루시 데이먼에게 라이블리 영화 편집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레이놀즈는 한 메시지에서 발도니를 악성 허영심에 가득 찬 소시오패스적 가짜 페미니스트로 거의 경계나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같은 날 벤 애플렉에게 보냈다는 또 다른 문자에서 라이블리는 발도니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카오티 클라운 감독은 촬영장에서 심각한 인사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TMZ에 의해 공개된 또 다른 의사소통에서 레이놀즈는 발도니를 비테러리스트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스틴 발도니 본인의 사적인 반응이 그의 말로 전해집니다. 이 소송 자료엔 저스틴 발도니가 친구 단체 채팅방과 배우 레인 윌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2024년 1월 5일 오후 6시 20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으며 1월 4일 회의 다음 날입니다. 발도니는 업데이트를 못 드려 죄송해요. 어젯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 중 하나였고 매복이라는 단어만이 상황을 표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문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라이언이 저를 5살 아이처럼 대하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행동을 소름 끼친다, 학대라 부르며 이후 저는 말할 내용을 지시받았고 사과도 강요받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고 기본적으로 다시 7살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인 후유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치료사와 1시간 대화했고 치료사는 제 혼란을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에서 발도니는 방역하고 싶지만 갇혀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행동은 도망치고 이 영화 전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녀와 라이언의 감정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남편의 분노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갈등도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할 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엔 그룹 반응도 적혀 있는데 윌슨은 믿을 수 없어. 너 함정에 빠지고 기습개인 공격당했어. 정말 충격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나도 네가 헤드라이트에 놀란 사슴처럼 멍해진 기분을 완전히 이해해. 또 다른 멤버 트래비스 반 윙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둘 정말 사랑해. 둘 다 진짜 전사야. 이 모든 것이 공개된 후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법률팀이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했고 그들은 주장된 괴롭힘의 증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 시그리드 맥컬리는 공개된 문서에 라이블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증언, 메시지, 그리고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라이블리 양과 다른 이들의 우려가 실시간 기록됐고 웨이페어도 이를 성희롱 문제로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스틴 발도니 측은 이번 문서 공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우리가 검토한 문서에 이미 명확히 나타나 있죠. 그들은 라이블리의 주장이 권력 장악 목적이었고 만남이 법적 함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며 라이블리가 허위 주장을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팀은 계속 그녀를 이 일에서 분리하려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녀의 대변인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화 촬영장에 간 적 없고 캐스팅이나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Is Ends With Eos도 공개 몇 주 후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그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타블로이드 클릭베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자들에 대해 이 녹화 시점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레이놀즈는 자신이 발도니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증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습니다. 이 반응들의 핵심은 분열입니다. 한쪽은 증거가 괴롭힘과 은폐를, 다른 한쪽은 문서로 강요가 입증된다고 주장합니다. 음해 캠페인과 비공개 문서 공개로 각 진영 주장이 강화됐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 라이블리의 원작과 1억 6천만 달러 소송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말인가요? 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월 22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본 재판은 현재 5월 18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많은 유명 사건들처럼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합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오늘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구독해주세요.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피콕에서도 저희를 팔로우할 수 있고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려면 X나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세요.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도 확인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저는 제시 웨버였습니다.